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EN 플러스 말씀 좀 드리는데요. 우리가 지금은요, 바닥이 어디고, 바닥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리고 그 지점, 이거를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 이제 바닥이 나오려면 낙폭이 과대해가지고 이격도가 크게 벌어져야 되죠. 네, 이 이격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 네,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 보는 바닥 타임이 또 있죠. 이 부분도 살펴가지고 우리가 매매에 응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 초강력 호재가 나온다면은 문제는 틀리죠. 그렇다면 이제 V자 파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가능할 수가 있는가? 네,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외인이 최근에 순매수를 계속하다가 순매도가 좀 나왔죠. 순매수할 때는 주가 내렸는데 그럼 순매도하면은 주가 올라갈 수 있는가요? 네, 이 측면도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중적으로 매집할 종목은 제가 영상 말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EN 플러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주가가 지금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흘러내리는 바닥은 우리가 어디가 되느냐. 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요거 일단 잠깐 지우고요. 보면 뭐 지금 16,000원권에서 4,000원까지 4분의 1 토막이 나버렸어요. 이 낙폭으로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이죠. 4분의 1 정도 토막이면은 주가가 반등하면 한참 그 강력한 반등이 나타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그 주가가 바닥을 치고 V자로 반전을 하려면 이때 모습처럼 이렇게 쭉 치고 내리다가 거래가 급감하다가 갑자기 이제 치고 오르면서 이런 시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나오죠. 네,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때 당시는 크게 올랐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반등이 이런 그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모양을 한번 잘 보세요. 그죠? 예. 여기서 크게 올랐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위치는요.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려고 한다면 이 앞전에 크게 올랐던 흔적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서 크게 올랐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치고 이렇게 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해소하려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주가에 선 반영되고 매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는 또 반등이 가능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최근에 이 양상을 보면은 흘러내리는 그냥 그 패턴으로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 가격선 급등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지금 크게 치고 오르기가 참 힘들어요. 강력한 호재가 있으면 오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강력한 호재를 우리가 발견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지금 그 실적 발표가 이게 3분기 실적 발표가 예년에 언제 했나 이거 보면 작년과 같은 경우는 이 11월 14일 날 했어요, 여러분. 그죠? 11월 14일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5일이 되게 실적 발표 마감입니다. 근데 그 바로 전날이나 뭐 그때쯤 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동일할 겁니다. 뭐 실적이 크게 뭐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 발표는 아무래도 11월 14일, 15일 뭐 그때쯤 하겠죠. 지금 뭐 실적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이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그 말씀을 좀 드린 게 있죠. 뭐냐면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본금은 얘네들이 그러니까 EM 플러스가 292억 원의 본전을 갖고 출발한 회사예요. 그죠? 여러분. 근데 지금 재산은 648억이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은 뭐 당연히 자본 잠식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이 363억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 요거는 그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이
순손실률이 50% 이상일 때는 좀 부담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근데 지금 648억 대비해서 작년과 같은 경우 300 얼마입니까? 363억이죠. 363억. 자, 아슬아슬하게 50% 이상은 되진 않았어요. 그죠? 요때는 괜찮았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은 지난 반기에 마이너스 761억이다. 그죠? 네, 마이너스 761억. 요때 119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마이너스 880억 정도 손실이 났잖아요. 마이너스 880억. 그죠? 마이너스 880억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만큼 이제 단기 순손실이 났다 이거예요. 단기에. 근데 되게 자본 총계 대비 그 손실액을 가지고 우리가 그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법인세 차감 손실률 50% 이상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자본을 잠식하지는 않았다. 그죠? 자본을 잠식하지는 않았다. 정확히 계산하면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본 잠식률은 292억 분의 292억 마이너스 648억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요게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여러분,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면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게 플러스면은 그게 자본 잠식이 몇 퍼센트 정도 됐냐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대충 계산해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쉽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보자고요. 자본 잠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률이 50% 이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무래도 좀 걸림돌이 됩니다. 뭐 이것 때문에 뭐 상폐가 되지는 않죠. 하지만 뭐 관리 종목 지정이나 뭐 이런 건들에 대한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죠. 요게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연속이 되면은 그렇게 될 경우는 사실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관리 종목 지정을 떠나서 여하튼 뭐 손실이 계속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은 주가에 좋은 영향을 안 주죠. 이슈로 우리가 시세를 낼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이슈가 꼬꾸라진 상황 속에서 실적건이나 수급건이 주가에 작용되고 있는 거다. 근데 20일 이동평균선하고 이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됐을 때 주가가 이 정도로 크게 벌어져야 주가는 강력한 반등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20일 이동평균선하고 주가하고 같이 나란히 내리잖아요. 이렇게 같이 내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가 지금이 바닥인지 그거를 우리가 절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주가가 내렸다고 해서 그냥 바닥이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저점이 여기였죠. 여기라서 여기서 지지가 된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지만 반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직 그럴 만한 어떤 2차 전지 쪽의 배경이라든지 시장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량을 계속 줄여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도 이만큼 100% 물량을 갖고 계셔. 그러면 아직 줄여야 돼요. 물량을 물론 줄인 분들은 그래도 좀 낫지만 물량을 하나도 줄이지 않은 분들은 줄여야 돼요. 아직. 그죠? 네, 그렇게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상을 보고 판단을 내려야죠. 만일 좋은 건이 있고 좋은 모양이 된다면 좋다. 우리 적극적으로 하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여기서 또 용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반등을 해준다면은 매도 타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내려갔을 경우에 이 급소가 발생해서 갑자기 매수 타임이 들어올 때가 갑자기 나옵니다. 그땐 적극적으로 제가 하자고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서 저하고 같이 계속 의견을 나눠야 됩니다. 소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게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사는 뭐 즉각적으로 드리는 건 당연하고요. 예, 요걸 이제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하여튼 어려울수록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되고 또 어렵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EN 플러스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세요. 네.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와 같은 최선의 케어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네. 뭐 이런 것들도 말씀 좀 드리고요. 아시겠죠? 꼭 우리가 같이 이겨내야 되겠고 타임을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어요. 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달에 매집을 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매집주는요, 이미 급등한 종목을 매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밑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 네, 이런 종목을 매집을 해야 그래야 크게 수익 나고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매집을 할 만한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시장을 고려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지금 시장을 고려해서 여기에 딱 맞을 종목을 매집을 해야지 맞지도 않은 종목을 매집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 종목은요,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에요. 시총이 너무 크면 가볍진 않죠.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택한 종목은 시총이 1000억에서 3천억 정도 사이의 종목이라는 걸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가격도 너무 고가권이어가지고는 좀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너무 잡주성이고 저가주, 네, 이런 쪽들은 부실주 위험이 있죠. 네, 상패될 위험도 있고 그런 종목은 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이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가격의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 네, 더블 정도를 목표로 일단 잡아봤어요.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크게 시세도 낼 수 있는 거죠. 시장이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제가 지금 현재 크게 주목하고 있는 이슈의 주변주가 아니라 총대장주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할 때요, 네, 어떤 종목 매수를 할 때 주변주나 부대장주 이런 거 사서는 안 되고요. 총대장주를 항상 잡아야 돼요. 네, 총대장주를 선택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나마 지금 현재는 3고 시대가 지금 현재 주식시장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즉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3고 시대의 대안으로 우리가 선택할 만한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총대장주를 선택을 해봤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현재 그냥 지나쳐 버리려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지만 한국과 미국은 1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요,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네. 자,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어떤 자료냐면은 이 자료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이제 KB 쪽에서 나왔던 증권사 보고서입니다만은, 자, 10월 금통위 의사록과 물가를 볼 때 확대가 될 11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폭 정도를 일단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 정도를 이제 가늠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대한민국의 금리 인상은 불보듯 이제 뻔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착안해서 종목을 좀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다시피 금리 인상을 하는데 폭과 관련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11월 달에는 반드시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죠.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꼭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KF증권이죠. 네, KF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10월 한국 금통위에서 뭐라 얘기를 했냐면 11월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건의 재료가 나왔던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달에는 급건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고 이슈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뭐 잘 아시다시피 11월 달에 그리고 미국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개연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좌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요, 이 고금리 장기화 조짐에 고민 깊어진 개미들, 뭐 이런 기사가 지난 10월 1일에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문제는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것이 바로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한국이 금리 인상을 11월 달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금리 역전이 15개월째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사상 최장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11월 달은 금리 인상이 결국 확실하게 될 가능성이 많겠다. 이런 기사도 나온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로 단기적으로는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계속될 건 아니고 단기적으로 어떤 그 기조가 이어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섹터와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으로 그 생각이 되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선택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현재 네이버 같은 데 가셔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뭐 세 가지만 보세요. 뭐 이를테면 달러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상당히 높죠. 달러 가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 환율,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율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고 원화 가치 하락, 고환율이라고 그러죠. 원달러 환율이 이제 높아지는 거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또 있죠, 여러분. 네. 자,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최근에 올라와 있어요. 3개월 내에 최고치입니다. 그죠? 네, 1년으로 보더라도 최고치예요, 지금. 4.61까지 지금 현재 상승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전부 이제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아까도 그 달러 보면서 우리가 환율을 좀 봤지만 현재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 대한민국 환율도 3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3개월 내 최고치라는 거 1350원대라는 거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1년을 통틀어 보더라도 지금 이제 9개월 만에 최고치 그 가격선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유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 유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높은 수준으로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WTI 유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월 내 최고치예요. 그리고 1년으로 봐도 거의 최고치 근처에 지금 현재 육박해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서 시세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 측면에서 이 건과 관련한 총 대장주를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이 실적도 뭐 나쁜 게 아니고요. 예년 정도 수준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조정장의 아주 최적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과 월봉을 한번 지금 살펴볼까요?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자, 주봉과 월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움직이면 2021년도에 더블 시세 냈죠. 그리고 2022년도에도 더블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은 뭐 10% 20%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더블 정도를 내는 끼가 많은 아주 가벼운 종목이라는 거죠. 아까 시총이 1000억에서 3000억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월봉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뭐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몇 개월 쉬다가 이제 막 먼저 쭉 튀어 올라가서 급등을 하면 그거 우리가 매집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막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채비를 차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매집을 할 수 있는 지금 타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꼭 이번에 좀 비중을 확 실어서 잡아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잡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매집 이렇게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매집이라고 문자를 상단의 전화번호로 주시면 제가 막바로 그 종목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보내드리고만 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매도를 할 시점까지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뭐 한 3번 정도 나눠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타임을 말씀을 좀 드릴 것이고 매도를 하는 타임까지도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이 종목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문자 주세요. 뭐라고 말씀 주시면 되냐면 그냥 뭐 간단해요. 매집 이렇게 문자를 간단하게 주시면 됩니다. 어디로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끝까지 케어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블 정도, 최소한 더블 정도 시세 이상을 내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꼭 대박 드세요. 네, 대박 드세요. 매집주 잡아서 대박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